현재 량이 샤에게 수련이 잘 됐는지 수호령을 느낄 수 있냐고 물어봤어. 그녀는 수호령을 소환했다고 대답했고 그가 무슨 말을 하냐고 묻자 그냥 화가 났다고 했어. 그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어. 보통 수호령은 뭔가로부터 영주를 지키려고 나타난다면서 그녀도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오빠가 돌아오면 물어보겠다고 했어. 곧 그녀는 요즘 오빠가 항상 밖에만 있어서 그에 대해 물었지. 그는 뭔가 알아보러 나갔다고 대답했어. 어딘가에서 우리 주인공은 누군가에게 10년 넘게 행방불명된 범죄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가 바로 그 수배범이라고 말했어. 그 남자는 사진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주인공은 귀프기부에게서 받았다고 했지. 그 남자는 그래서 요즘 그렇게 활발히 움직였던 거라며 하지만 그건 왕국의 일이니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 주인공은 내일에 내가 참견할 권리도 없다고 맞받았지. 떠나기 전에 주인공은 소식을 들으면 정신감흥으로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가 떠나는지 물었어. 그는 떠난다며 앉아서 얘기하자고 제안했어. 하지만 그 남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면서 이 남자가 규칙 따위 안 지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지. 어딘가에서 시스템 뒤에 있는 인물이 나타나. 이런 때에 어떻게 주인공이 빠져나갔는지 궁금해했어. 그는 주인공이 너무 방심했다고 오토바이 하나 타고 다니는 게 무모하다고 빨리 평가했어. 시스템으로 감시 중이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사라져서 어디로 간 건지 의아해했지. 반대편에선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자신이 계속 그를 쫓아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어. 그리고 사건은 빠르게 량에게로 바뀌어. 그는 샤에게 오빠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잤냐고 물었어. 샤는 그 찌질이 오빠 걱정은 아니고 자기와 오빠 둘 다 불안하다고 대답했어. 량이 왜 오빠 걱정을 하냐고 다시 물었지. 샤는 자신이 왕국 조직에게서 숨으러 온 거라며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어. 량은 그들이 습격할까 무서운 거냐고 물었어. 량은 락샤사 거리에는 쉽게 뚫을 수 없는 경계가 있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어. 하지만 샤는 찝찝한 느낌이 든다며 자신도 소통 못하는 수호령을 왜 왕국 조직이 원할까 의문을 털어놨어. 아마 뭔가 흉계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추측했지. 10년 넘게 행방불명된 수배범도 동시에 나타났고 안타깝게도 지금 오빠도 사라졌어. 왕국의 계획이 오빠가 없는 틈을 타 락샤사 거리를 침공하려는 걸까? 한편 량은 오빠는 어디엔가 있다고 그녀를 다독였어. 샤는 오빠가 강할지 몰라도 그는 영주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했지. 그리고 싸워줄 수호령도 소환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 어쩐지 우리 주인공이 감시자를 따돌리는데 성공했어. 그 후 기프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했고 왜 왕국의 암살자를 쫓는지 범죄자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냐고 물었지. 기프는 자신이 우리 주인공보다 범죄자를 훨씬 더 찾고 있다고 답했어. 복수를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였지. 우리 주인공은 그가 자신의 부모를 죽였다고 했어. 기프는 경찰이 그렇게 말했지만 자신은 직접 본 적 없다고 했고 그래서 적어도 확실히 알기 위해 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냐고 물었어. 떠나기 전에 황푸는 원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고 그때야 발견될 거라고 우리 주인공에게 말했지. 기프는 왕국 조직이 샤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걱정했어. 우리 주인공은 샤가 락샤사 거리에서 안전하니 훈련할 시간은 많지 않다고 대답했지. 기프는 왕국 조직이 락샤사 거리를 침투할 방법을 항상 시험 중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어. 그들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였지. 그래서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어. 곧 기프는 시스템으로 숨어있는 누군가와 접촉했어. 숨은 사람은 바로 그들을 알아봤고 기프는 이름은 모른다면서도 자신은 그들을 알아본다고 했지. 예의상 서로 이름을 교환했어. 기프는 왜 숨은 사람이 자신과 싸우는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샤가락샤사 거리에서 안전할 거라 믿는지 물었어. 숨은 사람이 자신을 이겼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고 샤를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해 태만하다고 비난받았지. 락샤사 거리를 아무도 허락 없이 침범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 자신은 아무도 보내지 않았고 샤가 있는 곳에 거대한 거미가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지. 량은 그녀에게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집에 숨으라고 명령했어. 그는 기술을 쓰기 시작했지만 거미 피부가 엄청 두껍다는 걸 느꼈어. 량은 번개 드릴 블레이드 기술을 급히 사용했지만 실패했고 거미에게 쓰러졌지.
그때 조직의 한 남자가 우리 주인공에게 전투가 끝났다고 알려줬어. 샤는 자기들이 데려갔다고 했지.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가 건방지지 말라고 명령했어. 동시에 거미가 거미줄로 샤를 덮쳤지. 위기에 처한 샤는 수호령을 부르려 했지만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없었어. 갑자기 량이 힘을 모아 방어하기 시작했고 거미를 죽이는데 성공했지. 한편 락샤사 거리 서쪽 유령 세계에서 아무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두 형제가 있다는 징조가 있었어. 한 명은 불꽃, 장군 차오 옌. 다른 한 명은 런처량이라고 불리는 남자였지. 몇 년 전, 량은 오빠가 없을 때 자신을 돌봐준 소녀를 수호령이 쳤다는 사실에 울고 있었어. 오빠는 그녀가 악령이 되어 거의 사라질 뻔했다고 말했지. 량은 그녀가 너무 착한 사람이라 악령이 되게 놔둘 수 없다고 답했어. 그녀는 항상 자신 곁에 있었고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 만큼 그녀도 자신을 사랑했거든. 그는 그녀의 수호령에게 그녀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지. 하지만 수호령은 죽은 자의 영혼은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삶의 기억과 지혜를 품고 있다고 설명했어. 그러나 악령이 됐다는 건 완전히 절망했다는 뜻이었지. 우리 주인공은 그녀를 되돌릴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 수호령은 그녀에겐 이제 끝없는 증오만 남아있다고 답했지. 우리 주인공이 그녀의 고통을 끝내달라 부탁했지만 량의 오빠가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간청했어. 그래서 수호령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었지. 그때 량이 다가가 그녀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녀는 그의 목을 붙잡고 죽이려 했어. 우리 주인공은 수호령에게 그녀를 없애라고 명령했지. 나중에 유 장군이 왜 수호령이 이 두 아이에게 그렇게 신경 쓰는지 물었어. 수호령은 그저 이 세상이 얼마나 잔혹한지 락샤사 거리가 놀이터가 아님을 그들이 알길 바란다고 답했어.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도 했지. 한편 장군은 직접 그 아이들을 잡으러 가라고 명령했고 소녀 무덤계에서 량은 울고 있었고 우리 주인공은 그녀 이름을 알 기회조차 없었다고 했어. 그때 수호령이 나서서 그녀 이름을 샤오로우라고 지어주자고 제안했지. 우리 주인공이 오빠의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그는 만지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어. 그런 걸 싫어했고 영매와 수호령도 싫어했거든. 그는 누구에게 선악을 판단하고 생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냐며 누가 샤오로우를 죽일 권리를 줬냐고 물었어. 그리고 그녀만큼 강해지겠다고 결심했지. 수호령 없는 영매라도 강해질 거라고 다짐했어. 언젠가 그녀를 뛰어넘고 복수해서 그녀를 무찌르겠다고 맹세했지. 그때 우리 주인공이 그를 격려했어. 약함은 죄라며. 이곳에선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주먹뿐이라고. 죄를 씻고 적을 이겨야 하니 모두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지. 그래서 훈련하라고 조언했어. 유 장군이 두 아이가 정말로 락샤사 거리를 떠났느냐고 물었을 때 수호령은 자신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계를 벗어난 상태였다고 답했어. 쫓으려 했지만 인간 세계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덧붙였지. 참 운이 좋았다고 했어. 경비병은 오빠가 동생을 찾으러 돌아왔을 뿐이고 찾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했어. 장군은 그 말이 맞다며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진짜 미친 거라고 평했지. 어딘가에서 우리 주인공이 오빠와 서 있었고 오빠는 다시 락샤사 거리로 돌아올 생각이냐고 물었어. 그는 더 강해져서 모든 걸 되찾으면 그곳이 그들의 집이니까 꼭 돌아갈 거라고 답했어. 그때부터 훈련을 시작했지. 이후 사건은 리앙이 거미를 물리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어. 그 순간 샤가 뭔가를 보고 그게 미카냐고 물었어. 그는 그게 정신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장치라며 그녀를 쫓던 암살자들도 비슷한 방식이라고 했어. 샤는 그에게 내겐 수호령이 없다고. 비록 강하긴 하지만 영주가 아니라고 말했어. 그리고 자기가 언제쯤 수호령을 소환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 그가 서두르지 말라며 자기랑 형이랑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했어. 그녀는 계속 그들에게만 의지할 순 없다고 했지. 그래서 자기가 미카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어. 수호령은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는 미카가 어느 정도 쓸모는 있지만 보통 악령 정도만 상대할 수 있고 강한 상대한테는 소용없다고 설명했어. 반면 수호령은 영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했지. 게다가 미카는 다른 단점들도 있어. 예를 들어 소환할 때마다 한 번밖에 못 쓴다는 거야. 그녀는 미카가 훈련이나 고생에서 벗어나게 해줄 멋진 존재처럼 보인다고 반박했어. 싸움 능력만 있으면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럼 왜 굳이 수호령을 소환해야 하냐고 물었지. 그때 우리 주인공과 갑자기 나타난 기우가
그녀에게 수호령은 매우 특별해서 꼭 전투용으로만 소환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 즉, 서로 이해가 깊어지면 유대가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수호령은 영주가 성장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고, 왕국 조직이 그녀를 노리는 건 그녀의 수호령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도 탐낼 수 있다는 거야. 수호령은 소환할 때만 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납치해서 악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해. 그녀는 수호령과 소통하려 할 때마다 어릴 적부터 악몽에 나온 무서운 얼굴이 보인다고 말했어. 뭘 말해도 듣지 않는 것 같다고 했지. 그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라며 그녀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물었어. 그녀는 거대한 것들이 나왔다고 답했어. 한편 주인공은 그녀가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 즉, 수호령을 만난다는 건 수호령이 보호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야. 그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주장했어. 그가 그럼 자기가 좋은 스승이 아니라는 뜻이냐고 놀렸지. 곧이어 앞으로 훈련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해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어. 그녀는 그냥 놀리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그는 그런 시간 없다고 대답했어. 그녀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는 왕국 조직이 락샤사 거리 어딘가에 약점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어. 그래서 조종당한 거미산이 언제든 거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는 국경을 강화하겠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부술 거니까 그 전에 수호령 소환법을 배우는 게 낫다고 했어. 왕국 조직이 더 많은 병력을 보내서 그녀를 잡으려 한다는 말에 그는 락샤사에 있는 한 그들이 락샤사 거리를 다시 침범하려 최선을 다할 거라고 확신했어. 한편 다른 곳에서는 침투자가 2번째 공격을 계획하며 이번엔 거미 공격처럼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 누구를 보낼지 고민하다가 100% 성공을 보장할 사람을 떠올렸지. 하지만 결국 그가 직접 하기로 결정했어. 왕국 조직의 10대 기사 중 한 명으로서 3번째 실패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우리 주인공은 샤를 훈련시키고 있었어. 조금 지나자 둘은 또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지. 귀프와 량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 량이 또 싸우고 있다며 진짜 고양이처럼 행동한다고 했어. 게다가 샤는 엄청 성급했지. 귀프가 진짜 강함은 싸움 실력뿐 아니라 인내심에도 달려있다고 답했어. 리앙은 샤만 훈련받는 게 아니라면서 왜 그를 이곳에 데려왔는지 물었지. 그 순간 샤가 주인공에게 왜 몸짓 없이 수호령을 소환할 수 있냐고 물었어. 주인공은 수호령 소환은 엄청난 정신력이 필요한데 초보자는 이걸 다루기 힘들다고 설명했지. 그래서 몸짓을 써서 정신력을 조절하는 거라고. 고수급 영적 호스트만이 몸짓 없이 자유롭게 정신력을 쓰고 수호령을 소환할 수 있어. 이해했냐고 묻더니 그녀를 바보 같은 여자라고 불렀어. 충격받은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심할 수 있냐고 물었지. 그때 귀프가 둘을 바라보며 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거라고 량에게 말했어. 약할 때 강해지는 건 쉽지만 강해졌을 때가 가장 힘든데 잠깐의 우월감에 눈이 멀기 때문이지.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보려면 남을 가르치는 게 최고라고 했어.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왕이 되려면 동료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해. 대화는 계속되어 량이 과거를 만회하려는 거냐고 물었지. 주인공은 과거는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며 지금 중요한 건 그 소녀가 왕국 조직이 국경을 넘기 전에 수호령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답했어. 한편 우리 주인공은 자에게 훈련은 잊으라고 했어. 못할 테니까 다른 방법을 물었지. 잠시 생각하다가 그녀가 트럭 앞에서 죽음 직전에 수호령을 만났다고 말했잖아. 그때 얘기해줬지. 그녀도 맞다고 확인했고 수호령이 쇼초를 불러 그녀를 안고 따라오라 명령했대. 그녀는 도망치려 하며 뭐 원하는지 묻고 가까이 오지 말라 했어. 하지만 그는 그녀를 안았고 그녀는 어디로 데려가는지 물었지. 갑자기 그들은 락샤사 거리 국경에 도착했어. 그때 주인공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악령은 락샤사 거리 한가운데 감히 들어오지 않는다며 괜찮다고 했어. 모두가 국경 근처에만 맴돌고 있다고. 자도 그걸 안다며 왜 여기 왔냐고 물었지. 주인공은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쉽다고 답하고 수호령과 함께 자를 유령들 사이에 두고 떠났어. 그녀는 그를 악당이라 부르며 혼자 두고 가냐고 소리쳤어. 오토바이 탄 채로 주인공은 한 번이라도 수호령이 그녀를 구했다면 또 구할 거라고 확신했어. 분노한 그녀는 죽일 거라고 경고했지. 그는 수호령 소환법을 빨리 배우지 않으면 왕국 조직에 잡혀 죽을 거라고 맞받았어.
그녀는 어제 거미한테 소환이 안 됐다고 상기시켰지. 그는 비단 거미가 정신력을 방해해서 그렇고 이 방법은 이전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했어. 그녀가 오토바이를 꽉 붙잡자 쇼초가 그에게서 떨어지라 명령하며 이게 자기가 배운 방식이라고 말하며 속도를 냈어. 갑자기 그녀는 유령들에게 둘러싸이고 쇼초도 사라졌어. 그리고 주인공은 높은 곳에서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지. 량이 이 방법이 이상적이진 않다고 했지만 그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대답했어. 귀프가 안 되면 어쩌냐고 물었지. 주인공은 바보 같은 그녀는 이 방법밖에 못 배운다며 잠시 후 악령들이 그녀를 공격했어. 그녀는 죽기 싫다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 상황은 빠르게 심각해졌고 귀프가 주인공과 량에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냐고 물었어. 주인공은 그녀 마음에 사슬이 걸린 느낌이라고 했지. 량이 다가와 그녀가 수호령과 연결 못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 수호령이 스스로 열 수 없는 마음의 사슬에 갇혀 있어서 호스트와 연결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어. 즉, 그녀가 수호령 도움 없이 직접 그 사슬을 부셔야 한다는 거야. 그때 주인공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어. 어딘가에서 루 장군의 경호원이 오늘도 훈련 안 하겠냐고 물었지. 장군은 즐기고 있다며 훈련 얘기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어. 경호원은 걱정하며 오랜 휴식이 실력에 영향 줄까봐 걱정된다고 했어. 루가 걱정할 거 없다고 안심시켰고 여기 라크샤사 거리에 온 이유를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어. 거기서 네가 전체 사령관이니까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한 노인을 때리면서 아직도 악령으로 변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발로 차면서 변신하라고 명령했어. 잠시 후 아이가 나타났고 악령이 그 아이에게 누구냐고 물었어. 아이는 노인에게 비켜달라고 했지. 악령 중 하나가 그 아이를 알아보며 그가 카오의 아들이라고 했어. 동료가 아직 어린애라고 했지만 악령은 그가 영적 주인이라고 반박했지. 그중 한 명이 수호령이 있냐고 물었고 악령은 이미 강하고 무술도 할 줄 안다고 재빨리 대답했어. 그 후 아이가 단호하게 그에게 사령관에게 라크샤사 거리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전하라고 했어. 류 장군에게 누군가가 카오 장군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알렸지. 그가 놀라며 중얼거렸어. 카오 장군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한편 라크샤사 주민들은 카오 장군의 아들이 돌아와 류에게 도전하러 왔다며 이제 희망이 생겼다고 했어. 상황이 급격히 격화되었고 류는 부하들을 보내 아이와 싸우게 했는데 모두 죽임을 당해 깜짝 놀랐지. 그는 오랜만에 마주친다며 아이가 훨씬 강해졌다고 말했어. 그는 아이에게 부하들은 전차의 요리에 불과하고 자신이 본 요리라고 말했어. 류 장군은 너무 거만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자신이 유령왕국에서 임명한 장군 사제라고 상기시켰어. 반면 그 아이는 영적 주인과는 거리가 멀었지. 그는 재빨리 수호령 옌을 소환했지만 잠시 후 둘 다 눈앞에 있는 인물이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랐어. 류의 경호원은 큰 아들의 힘이 이 아이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궁금해했고 류 장군 자신은 둘째가 갑자기 성장해서 자신과 맞서다니 믿기지 않았어. 그리고 싸움이 시작됐지. 갑자기 우리 주인공이 나타나 수호령을 소환했는데 아무 손짓도 없이 한 거라 장군을 깜짝 놀라게 했어. 주인공은 손짓은 초보자들이나 하는 거라며 자신은 여기서 장군 사령관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어. 장군은 너무 거만 떨지 말라고 명령했지. 싸움이 시작됐고 장군은 그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에 감탄했어. 그때 량은 샤오루어 무덤에 꽃을 놓으며 그에게 돌아와서 강해졌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어. 그가 그녀를 위해 복수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 곧 우리 주인공은 류 장군을 빠르게 물리치고 이미 졌으니 라크샤사 거리를 떠나라고 했어. 거리 주민들은 류 장군이 패배했으니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지. 그 순간 주인공은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간다고 했어. 장군은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강해졌냐고 궁금해했지. 이 4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경호원이 대답했어. 이 4년 동안엔 딱히 훈련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그가 비꼬듯이 말했지. 우리가 락샤사 거리를 장악하고 있으니 왜 훈련을 해? 그리고 덧붙였어. 저 애들은 이 거리의 진짜 가치를 전혀 몰라. 그때 그 아이들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시들어버린 나무로 갔어. 갑자기 장군이 그들 앞에 화살을 던지며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어. 그중 한 명이 물었지.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그는 대답했어. 여기가 락샤사 거리 본부고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우리 주인공이 말했어. 여기가 그의 집이야? 장군은 대답했지. 또 한 판 붙어야 할 모양이군. 주인공이 말했어. 그가 싸움에서 졌는데 아직도 여기 있잖아. 량은 이번엔 용기가 대단하다며 싸우자고 우겼어. 장군이 비웃으며 말했지. 네가 그와 싸울 거라 생각해. 량이 대답했어. 겁나냐? 주인공은 그의 영혼 주인이 여기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물었지. 영혼 주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장군은 금세 화를 내며 영혼 주인들이 집에 가고 싶다며 하루 종일 울고불고 하는 무식한 애들이라고 했어. 그리고 물었지. 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는 설명했어. 락샤사 거리의 진짜 보물은 신성한 파고다 나무라는 거야. 먹기 위한 나무라서 지킬 필요도 없다고 했지. 곧 그가 나무에서 먹기 시작했고 량은 왜 나무를 먹냐며 미친 거 아니냐고 생각했어. 싸움 때문에 미쳐버린 걸까? 갑자기 장군이 엄청난 힘을 얻자 주인공은 물었어. 왜 정신력이 그렇게 강한 거지? 경호원이 대답했어. 신성한 파고다 나무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양이라고. 비밀이 뭐냐고 묻자 장군이 말했어. 신성한 파고다. 나무는 자연의 기운을 흡수해 자기 에너지로 바꾼다고. 그리고 영혼 주인이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 정신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건 매우 희귀한 유형이라서 그렇대. 그리고 그 나무는 전 세계에 하나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성스러운 장군이 되려고. 나무가 있는 한 아무도 날 이길 수 없어. 주인공이 그에게 말했어. 너 치트 쓰는 거잖아. 그때 고이프가 주인공 옆에 앉아 설명했어. 마음의 사슬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샤가 신성한 나무 가지를 먹는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반대했고 자신이 직접 마음의 사슬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고이프는 외부 힘에 의존하지 않고 강력한 정신력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그런 조건에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는 락샤사 거리의 경계를 강화했으니 조직이 쉽게 들어올 수 없어서 아직 시간은 있다고 덧붙였어. 고이프가 물었지. 조직이 와서 샤를 데려갈 때까지 그냥 기다릴 거냐고.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주인공은 대답했어. 위험한 건 신성한 나무가지를 먹고 정신력을 얻는 거라고. 그때 샤가 나타났고 그들은 나무가지에 대해 그녀에게 물었어. 그녀를 나무로 데려가 파고다 나무에서 자라는 가지라고 설명했지. 영혼 주인이 그걸 먹으면 엄청난 정신력을 얻는다고 했어. 고이프는 신성한 파고다 나무가 모든 귀신거리를 지키는 나무라고 말했어. 가지와 잎에는 마력이 깃들어 있다고. 샤가 화가 나서 주인공에게 물었지. 왜 그걸 말 안 했냐고. 주인공은 훈련 말고는 알 필요 없다고 답했어. 그녀는 물었지. 누가 그걸 결정하냐고. 한 입만 먹으면 된다고 했어. 주인공은 확실하게 말했어. 더 이상 말대꾸하지 말라고. 훈련 피하려고 지름길 찾는다고. 언제 네가 스스로 책임진 적 있냐고 물었지. 그녀는 침묵했고 그는 계속했어. 도전 앞에 항상 도망치고 최선을 다한 적 없다고. 대학 입시 이후로 그 정도로 노력한 적도 없고 게다가 마음의 사슬이 널 붙잡고 있다고. 도움받는 게 당연하다 했지. 단호하게 말했어. 변명은 이제 그만. 지름길만 바라면 안 돼. 심으면 거둬야지. 그의 말에 충격받아. 그녀는 수호령을 타고 났는데도 지름길만 찾고 싶었냐고 대답했어. 그러자 고이프가 파고다. 나무는 카오 가문의 소유이고 자신은 락샤사 거리 지휘관이라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정하고 생각해보라 했지. 이후 량은 형과 대화하며 아직도 과거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어. 형이 물었지. 이 모든 게 이 나무 때문인데 어떻게 잊어? 량은 기억하지만 모든 상황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힘을 쓰느냐에 달렸다고 했어. 그리고 샤가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다고 형을 설득했지. 주인공이 물었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는 대답했지. 그냥 믿는다고. 어딘가에서 샤가 혼자 앉아 있을 때 고이프가 다가와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해칠까 두렵다고 말했어. 그녀는 훈련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파괴적인 건 없다고 답했지. 그는 그보다 더 간단하다고 했어. 그녀는 지금 겪고 있는 걸 싫어해. 어려움 앞에서 매번 물러서고 항상 남에게 의존했지. 그는 전에 시도한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어. 단지 시간이 별로 없고 조직이 언제 다시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가 물었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녀는 강해지고 싶고 남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가 그녀에게 선택권을 줬어. 도망치거나 남거나. 왕국 조직이 진짜 원하는 건 너 하나뿐이라고 했지.
그래서 네가 결정해야 해. 그때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어. 내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는 떠났어. 곧 샤가 나무에 다가가 혼잣말로 정신력을 깨닫는데 2달이 걸렸고 결국 수호령을 불러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어. 머지않아 사슬을 풀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곧 왕국 조직과 그 리더가 나타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 리더는 부하들에게 샤를 잡으라고 명령했어. 이야기는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로 장군이 오동나무 가지를 먹었을 때로 그때 그는 더 강해졌고 주인공은 그에게 자랑할 게 아니라고 말했지. 로 장군은 승자가 전부 가져간다고 대답했어. 세상의 법칙이라며 자신의 이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쓸 거라고 했지. 주인공은 불공평하다고 항의했지만 장군은 공정하면 싸움이 재미없다며 부조리가 세상을 흥미롭게 만든다고 했어. 곧 그의 경호원은 주인공과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어. 싸움이 격해졌고 주인공은 피를 흘리기 시작했지. 상대방은 조롱했어. 정해 이제 웃음거리야. 너는 멍투성이일 뿐인데 나는 멀쩡하잖아. 그러자 주인공이 글을 들어 올리며 물었어. 라크샤사 거리를 되찾겠다며 거만하지 않았냐고. 그 후에 그를 내팽개치며 가까이 오지 말라 하지 않았냐고 했지. 이제 일어나서 때려야 해. 상대가 힘을 모으는 걸 보고 비웃으며 아직 포기 안 했었냐고 했어. 주인공은 짜증나는 놈한테는 지지 않겠다고 대답했지. 발로 걷어차고 밟으며 네가 싫은 건 그냥 거만한 애라서라고 했어.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냐며 세상은 정글의 법칙대로 돌아간다고 덧붙였지. 네가 죽으면 그 법칙을 더 잘 알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 순간 량에게서 강력한 발길질을 받았어. 장군 경호원이 량의 공격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주인공은 동생을 붙잡고 도망쳤어. 주인공은 동생에게 자신이 구했다고 말했지. 동생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했어. 나중에 영적 주체자가 장군을 확인했는데 오동나무 가지 덕분에 전혀 상처가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고 보고했어. 곧 주인공 경호원에게 2아이를 죽이고 능력 높은 악령들을 데려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보통 영들은 위협이 안 되니까 그의 경호원이 그가 저 악령들에게 탑가지를 쓸 생각인지 물었고 경고했어. 성스러운 나무가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악령 손에 들어가면 그 힘을 제어할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가지를 그쪽으로 던지면서 걱정하지 말라 했어. 왜냐면 악령들이 그보다 더 강해지진 못할 테니까. 그때 그가 말했지. 이제 재미가 시작됐다고. 그와 동시에 우리 주인공과 그의 동생은 영적 호스트와 함께 아직도 달리고 있었어. 량은 인간 세계까지 쫓겨올까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경호원은 악령은 인간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며 계속 도망치는 게 불만이라고 말했지. 갑자기 한 악령이 나타나 그들을 찾았다고 외쳤어. 량은 전투력을 다 발휘했고 우리 주인공은 악령의 힘에 놀라면서 로 장군이 성스러운 나무가지를 쥐어줬을 줄은 몰랐다고 했어. 갑자기 악령들이 일반 영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큰 불길이 일었어. 우리 주인공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라며 이제는 죽이는 것밖에 몰라 한다고 말했어. 그는 동생에게 위험하니 도망가자고 설득하려 했지만 동생은 듣지 않고 강한 척만 할 뿐이라며 거절했어. 힘이 빠지면 도망칠 거라고 말했지. 그가 물었어. 너 영적 호스트 아니냐고. 샤오루가 죽긴 했지만 악령들을 이길 능력은 없었어. 영적 호스트가 우리 주인공을 지키려 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하지만 량이 끼어들어 우리 주인공의 힘을 샤오와 비교하며 샤오는 그를 지키기 위해 힘을 다 썼다고 했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터는 누구도 날 지키지 않고 내가 누구 때문에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평범한 영혼들을 지키고 락샤사 거리를 수호하겠다고 고집하는 우리 주인공에게 그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 힘으론 불가능하다고 했어. 분노하며 량은 말했다. 네가 내 같은 영적 호스트가 아니어서 못 믿는 거야. 넌 절대 나만큼 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는 모든 악령 무리를 반드시 물리치겠다고 약속했어. 우리 주인공이 그에게 네가 로만큼 나쁘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량은 소리쳤지. 걔는 역겨운 놈이라고. 그가 좋은 형제냐고 물었고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 했어. 그때 우리 주인공이 그를 뺨 때리고 억지로 잡으며 겁쟁이 도망자라고 소리쳤어. 로가 맞다고 했어. 락샤사 거리는 정글의 법칙을 따르니까
나 혼자 복수하고 싶으니 내버려 달라고 했지. 량은 힘없는 자는 짓밟히기 마련이라며 겁쟁이라고 반박했어. 그때 우리 주인공은 강한 자만이 락샤사 거리를 지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며 그가 약속한 집과 거리를 되찾겠다고 상기시켰어. 그 순간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량을 인간 세계로 던지고 락샤사 거리를 지키는 건 자기 책임이라 했어. 그 후 영적 호스트와 함께 악령들과 싸우러 돌아갔지. 장면이 현재로 돌아와 샤가 조직이 어떻게 락샤사 거리에 침입했는지 묻자 량은 하늘의 경계를 열었다고 설명하지만 어떻게 했는지 의아해했어. 괴포는 근처 거리 경계 근처에 틈을 찾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추측했지. 그때 우리 주인공이 수호자 샤오주에게 틈을 막으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샤를 위해 왔으니 그를 지키라고 량에게 말했지. 샤는 틈을 막는 게 진짜 해결책이냐고 묻고 괴포는 적어도 언덕으로 돌진하는 건 막을 수 있다고 답했어. 곧 우리 주인공은 샤오주와 함께 침입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곧 왕국 조직에 또 다른 무리가 침입했고 우리 주인공은 수호자에게 틈을 막으러 가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나머지를 상대했지. 샤는 걱정하며 도와줄 필요 없냐고 물었어. 량은 괜찮다 했고 괴포는 그가 진정한 장군 자격이 있다며 걱정 말라 했어. 샤는 그의 침착함에 놀라며 왜 유령들 앞에서 걱정하지 않는지 말하고 같이 싸우자고 애원했어. 한편 우리 주인공은 치열하게 싸우고 샤가 괴포에게 왜 아직도 그녀 곁에 있냐고 외쳤어. 그가 우리 주인공을 도와야 한다고 괴포는 단호히 답했어. 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샤는 자신도 영적 호스트 되길 원한 적 없다고 반박했지. 하지만 결국 그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니 문제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냐고 물었어. 곧 그도 전투에 던져졌어. 전장에서 우리 주인공은 전력을 다했어. 샤와량 옆에서 그들은 메카를 소환하며 적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고 샤는 그가 너무 낙관적이라며 빈정댔어. 그는 방어 전투 기술을 써서 교란 작전을 시작했지. 괴포가 멀리서 보며 칭찬했어. 잘했다고. 잠시 후 샤는 그가 구역 확보를 위해 해낸 일에 감탄했지만 그 공간이 잠시 안전할 뿐이라며 다시 오면 자신이 지키겠다고 경고했어. 사건이 빠르게 쌓이고 샤는 얼마나 오래 자신을 지킬지 궁금해했어. 수호 영혼이 있어도 그녀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했지. 량이 걱정해도 해결 안 된다고 말하고 수호 영혼이 그녀의 마음에 사슬로 묶여 있다고 상기시켰어. 그녀는 아이가 메카와 싸우는 동안 자신은 지켜보기만 해서 속상했어. 도와주고 싶지만 두려움에 떨며 한 걸음도 못 내디뎌 무력함을 느꼈지. 그 순간 우리 주인공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가 정말 무능하다고 말했어. 인간 세계에 있지 않고 락샤사에 와버렸다고. 성장했어도 체력이 약하고 훈련을 멈췄으며 마음의 사슬을 풀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녀는 진짜 쓸모없고 바꿔야 할 나쁜 운명에 처한 거야. 게다가 그가 그녀를 바보 여자라고 부르잖아. 시아가 소리쳐. 어른이 뭐야. 난 아직 작아. 그때 과이포가 나타나서 또 싸우고 있네 라고 말해. 그는 단호하게 그들은 커플이 아니라고 말한 뒤 둘을 심각하게 바라봐. 이제 일할 시간이야. 조직은 공격을 멈췄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은 경계가 남아있어. 량이 말하길 그게 우리한테 위협이 될 리 없다고. 과이포가 대답해. 그래도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갈 거라고. 떠나기 전에 시아 잘 부탁한다고 말해. 량은 왜 여기 경계가 4개나 있냐고 궁금해해. 곧 이상한 기운이 우리 영웅들을 공격하면서 사건이 빠르게 전개돼. 우리 영웅이 시야 위에 쓰러지고 량이 괜찮냐고 묻지?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 샤오주는 우리 영웅에게 그 생명체가 강력한 정신력을 가졌다고 알려주고 아까 한 건 워밍업일 뿐이라며 이제 진짜 빡센 싸움이 시작된다고 설명해. 한편 시아는 충격에 휩싸여 괴물을 바라보며 이게 실제로 지구에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해. 과거에 우리 영웅이 동생을 인간 세계에 던져보내고 악령과 싸우러 돌아왔는데 완전히 힘을 잃고 유령들에게 맞아 쓰러져 고통스러워했어. 그래도 적어도 동생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 반면 동생은 울면서 정신력이 뭐가 대단하냐며 우리 영웅이 자신을 락사사에서 강제로 떼어놓은 게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어. 자신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데 말이야. 그 순간 동생이 맞고 있을 때 아버지와 한 약속을 떠올리며 락사사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어. 절대 그렇게 쉽게 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곧 유령들이 사방에서 그를 둘러싸고 그를 로 장군에게 끌고 갔어. 로 장군은 온 힘을 다해 걷어찼지. 한편 수호자 중 한 명이 다른 아이를 찾지 못했다며 내일도 계속 찾아보겠다고 알려줘. 로 장군은 우리 영궁을 붙잡아 들어올리고 벽에 꽉 밀치면서 동생이 어디 있냐고 무자비하게 다그쳐. 그때 그의 영적 수호자가 직접 나서서 로 장군을 혼내주며 전에 도망쳤다가 다시 온 건 자살 행위라고 경고해. 우리 영웅은 아버지와 한 약속 때문에 돌아왔다고 맞받아쳐. 로는 분노하며 부모님은 죽었고 락사사 거리는 이제 자기 것이라고 말해. 오늘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 봤으니 왜 항복하지 않냐고. 특히 락사사 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기뻐해야 해. 이 지역의 영들이 더 강해질 테니까. 그럼 그는 우리 주인공에게 형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해. 형을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볼 건지 아니면 직접 잡아갈 때 아무 흔적도 못 보게 할 건지 선택권을 주면서 자신감 있게 우리 주인공은 형은 아주 안전해서 라크사사 거리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답해. 분노한 그는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인공을 어디서 찾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해. 그들은 국경 입구였다고 대답하지. 그 순간 한 인간이 미소 지으며 숨긴 줄 알았냐고 묻는데 그들은 인간 세계로 가서 그를 찾을 거라고 해. 그의 수호자는 영혼은 규칙상 그곳에 갈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규칙 따위 신경 안 쓴다고 하지. 결국 규칙은 자신이 만드는 거니까. 갑자기 반대편에서 량이 유령에게 공격당하는 걸 보고 놀라 유령이 한 방 날리고 량은 피를 흘리기 시작하지. 그는 영혼은 장군이 풀어주지 않으면 인간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하며 루오가 자신을 잡으려 한다는 걸 깨닫고 그게 바로 그가 원했던 거라고 생각해. 그의 계획은 병사들을 데리고 라크사사 거리로 가는 거야. 루오 장군의 곳에서 그는 깔깔 웃으며 보고타 지부가 이름값 제대로 한다며 힘이 100배나 늘었다고 자랑해. 그리고 다른 아이를 잡으면 진짜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하지. 수호자는 그들에게 충분한 교훈을 줬다고 말해. 걱정되냐고 묻자. 그는 애들일 뿐이라 걱정할 깜냥도 없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한다며 답해. 그러면서 아무도 자신을 불쌍히 여긴 적 없던 때를 기억하라고 단호히 일러줘. 그때 수호자 중 한 명이 다른 아이가 돌아왔다고 알리고 갑자기 우리 주인공은 형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기기 전까지 절대 쓰러지지 말라고 명령해. 현재 시점에서 시아는 어떻게 저 거대한 괴물이 라크사사 거리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아해해. 그리고 우리 주인공에게 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묻지. 그는 경계를 뚫는 건 어렵지 않다고 대답해. 량은 괴물이 엄청 강해서 조직이 이길 수 있는 거라고 강조해. 시아가 의심스럽게 그에게 묻지. 혹시 적을 칭찬하는 거냐고.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들이 바보라서 혼자 침입하지 못할 거라며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설명해. 곧 괴물이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 주인공은 이제 행동할 시간이라 선언하지. 괴물은 불길을 뿜으며 주변 전역을 공격해. 작은 소녀를 거의 공격할 때 우리 주인공이 그녀 앞에 뛰어들어 구해내. 샤오주가 그를 엄호하며 조심하라고 경고해. 한편 멀리서 량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던 시아는 자신이 그가 자기 영역만 지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들도 보호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말해. 우리 주인공은 형이 항상 거리를 지켜왔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키고 싶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고 밝혀. 그는 표현할 줄 몰라서 그런 거라고 거칠게 행동하는 거라고 해. 갑자기 시아는 우리 주인공이 거리 한가운데 깊은 틈을 만들고 있는 걸 보고 량에게 형이 뭘 하는 거냐고 물어봐. 량은 괴물을 멀리 끌어내서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려는 거라고 설명해. 마치 형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리를 지키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 주인공이 그 틈으로 뛰어들고 샤오주가 바로 뒤따라 알아가. 심지어 괴물도 따라오는 것 같아. 시아는 감탄하며 진짜 성공했다고 외쳐. 한편 다른 곳에서 우리 주인공은 샤오주와 함께 나타나 괴물과 싸움을 시작해. 그때 누군가가 량에게 자신을 왕국 조직의 직속 임원 9번째 기사 힐이라고 소개하지. 그는 시에게 인사하며 영적 호스트인데 사실상 초능력이 거의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해. 량은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뭘 원하는지 묻고 그는 시아를 원한다고 대답해. 그는 시아를 만나기 위해 5개의 성스러운 거리를 뚫고 왔다고 설명해.
그들의 거리 경계가 엄격해서 다른 지역을 돌아야 했고 경계 근처 약한 방어망 덕분에 라크사사 거리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해. 시아가 그들이 정확히 누구냐고 묻자 자신이 보낸 사람이 시아 집에 갔던 사람 아니냐고 덧붙여 시아는 놀라서 전에 자기 집에 로봇을 보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묻지. 그러고는 아무도 아무 말 안 했다고 하며 어떻게 감히 찾아왔냐고 의아해해. 그는 오해라며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잡으러 왔다고 대답해. 량은 무기를 드러내고 제대로 행동하라고 명령하며 누가 됐든 시아를 데려가는 건 못하게 할 거라고 경고해. 그를 애 취급하며 자기 형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비웃어. 어쨌든 그는 이미 모든 성스러운 장군들을 처리했고 신경 안 쓴다고 말해. 마지막 남은 칠리거리의 주총은 너무 약해서 죽일 가치도 없었다고 해. 한편 과이포는 칠리거리의 성스러운 구역으로 향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그는 도움을 요청하며 왕국 조직이 자기 구역뿐 아니라 여러 성스러운 거리를 장악하고 있고 라크사사 거리로 향하는 것 같다고 설명해. 그리고 유령 왕국에 알리라고 부탁해. 아무도 조직을 막을 수 없으니까. 과이포는 급히 떠나지만 최소한 조금이라도 도와달라며 그를 다시 부르지. 괴물과 우리 주인공의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량은 힐에게 라크사사 거리를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협박해. 량이 메카를 소환하자 힐은 그의 움직임을 너무 잘한다며 비웃고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해. 시아는 그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힐은 자랑스럽게 왕국 조직이 유령 왕국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고 선언해. 몇 년 전 가오 장군과 아내가 대화하고 있었어. 아내가 새 카드를 만들었냐고 묻자 그는 형을 위한 카드를 만들었다고 말해. 동생이 곧 태어날 예정이었거든. 그는 카드를 손에 쥐고 그녀의 의견을 묻지. 그녀가 멋지다고 말했어. 그녀는 잠든 우리 주인공을 보면서 형이 된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신났는지 얘기했지. 주인공은 자신이 많이 컸고 분명 좋은 형이 될 거라고 답했어. 그녀는 모두가 그 곁에 서서 라크사사 거리를 함께 지키길 바랐어. 사건이 급격히 커졌어. 카오 장군 앞에서 량이 형에게 소리쳤어. 죽은 척 하지 말라고? 주인공이 왜 돌아왔냐고 물었지. 량은 자신만이 그를 이길 수 있고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어. 장군은 웃으며 자신의 힘이 전해졌다고 믿느냐고 물었고 아직 재미를 다 못 봤다며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즐길 기회를 줬다고 다가왔어. 그는 돌아와 너무 자만하지 말라며 결국 자신을 이길 거라고 경고했어. 그때 로우가 호위병들에게 방해하지 말라 지시한 뒤 아이를 공격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어. 인간이 싸움에서 여기까지 온 건 인상적이지만 넌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 영혼의 주인 스피리추얼 호스트는 절대 이길 수 없지. 그는 순식간에 아이를 벽에 몰아붙이며 정신력이 너무 강해져서 형조차 상대가 안 된다고. 돌아온 건 곧 죽음이라는 걸 안타까워하며 말했어.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날리자 아이는 저항 없이 쓰러졌어. 주인공은 울면서 다가왔고 장군은 인간은 너무 약하다고 비웃었어. 그는 멋진 싸움을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다며. 갑자기 량이 다시 일어났고 장군은 죽지 않았다며 놀랐어. 장군은 영혼의 주인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한탄했지. 그때 주인공도 일어나서 모든 영혼의 주인이 로우 같진 않다고 말했어. 리앙은 이 순간이 영혼의 주인들을 무찌를 기회라 했지만 주인공은 그를 골칫덩거리라며 소리쳤어. 량이 그를 쫓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지. 그는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며 곧 둘이서 로우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량은 당신네 탑 지부가 별 도움이 안 됐나 보군이라며 조롱했어. 하지만 로우는 금세 힘을 회복했고 아버지가 교만은 항상 대가를 치른다고 경고하지 않았냐며 오만하게 물었지. 그냥 구호만 외친다고 강해지는 건 아니라고도 했고 그는 자신이 왕이라 선언했어. 량은 영혼의 주인들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싫다고 했어. 그들은 수호령 가디언 스피릿 하나가 인간과 다른 유일한 점일 뿐이라며 량은 화를 내며 로우에게 넌 약한 영혼의 주인일 뿐이라며 머리를 잡고 누가 약한지 알려달라고 소리쳤어. 우리 주인공이 그를 지키려 했을 때 로우가 그의 등을 밟고 리앙에게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 주인공을 죽이면 진짜로 증명하는 거라고 왜 죽이려 하냐고 묻자 그는 모든 영적 호스트를 미워한다고 답했어. 그럼 용기는 어디 있냐고 누군 줄 알고 그러냐고 무시무시하게 따졌지. 근데 듣지를 않았어.
로우는 라크샤사 거리 규칙을 쓸 거라며 경고했어. 이 규칙은 들어온 인간의 기억을 지워버려서 리앙이 동생에 관한 기억은 다 잊고 증오만 남게 될 거라고, 동생을 죽이는 순간 기억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도 덧붙였지. 떠나라고 간청했지만 이미 늦었어. 그때 우리 주인공이 영적 수호자를 소환했고, 수호자가 리앙의 기억을 지우는 동안 형제의 다툼이 계속됐어. 리앙은 형에게 자신을 기억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며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 그러자 로우가 단검을 리앙 앞에 던지며 주인공을 죽이라고 명령했어. 주인공은 그들이 적이라고 계속 외치며 듣지 말라고 애원했지. 그런데도 리앙은 단검을 겨누었어. 그 순간 주인공이 리앙의 뺨을 한 대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 로우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걸 뒤틀린 즐거움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 한편 두 수호자가 맞붙었고, 로우는 자신의 수호자 얀에게 주인공의 수호자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어. 주인공과 형제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리앙이 형을 죽이려던 순간이었어. 단검을 거의 찌르려다 마지막 순간 머뭇거리며 자신이 누군지 묻고 결국 눈물을 터뜨렸지. 현재 우리 주인공은 샤오주에게 두 쪽에서 괴물을 공격해서 약점을 드러내고 한 방에 끝내자고 제안했어. 한편 반대편에서는 리앙이 샤오를 온 힘을 다해 지키며 상황이 매우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했어. 다칠 수도 있다고, 자신만 신경 쓰고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지옥은 자신이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지옥에게는 자신보다 강한 놈을 기대했지만 결국 속았다고 조롱했어. 그러니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그때 지옥이 느리다고 속삭였어. 괴물과 싸우는 동안 샤오주는 괴물이 항상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주인공은 새머리개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며 궁금해했지. 샤오주는 아마도 개들은 후각과 청각이 엄청 강해서 번갈아 가며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매번 이겼을 거라고 설명했어. 그래서 상대하기 까다로운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주인공은 괴물이 이 독특한 경계가 얽힌 장소로 자신을 유인했다고 했어. 그는 얼른 괴물의 등 위에 올라타서 찔렀지만 곧 괴물이 상처를 치유하는 걸 보고 놀랐지. 아마 정신력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수호령인 것 같다고 추측하며 사지가 잘려도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샤오주에게 말했어. 그래서 영적 호스트를 죽여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 한편 리앙은 지옥이 자기의 메카를 점령한 걸 발견하고 샤오를 넘기라며 형이 돌아올 때까지 살려두겠다고 요구했어. 리앙은 거절하고 혼자서 지옥과 맞서기로 했지. 배경에선 샤오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 곧 샤오는 파고다 나무를 바라봤고, 지옥에게 얻어맞고 땅에 누운 리앙이 서둘러 파고다 나무 가지를 먹으라 했어. 지옥을 혼자 막을 수 없으니 말이야. 그 나무가 힘을 높이거나 수호령의 심장사슬을 발동시킬 수도 있었어. 가능성이 많았지. 리앙근 형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나무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어. 위험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설득했어. 안 그러면 이 남자에게 붙잡혀 또 다른 실험 대상이 될 거라고. 샤오는 형이 돌아오면 다 얘기해달라고 부탁했고, 리앙은 둘 다 살아남으면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녀는 파고다 나무 가지를 한 조각 집어들며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했지. 먹자마자 엄청난 힘이 솟아났어. 그녀의 영적 수호자가 나타나자 지옥이 놀랐어. 샤오는 힘이 빠져 땅에 쓰러졌고, 리앙이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지. 그녀는 어지러울 뿐이라 했고, 수호자는 입에서 이상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어. 그녀는 수호자가 엄청 사납다며 나중에 통제 못할까 걱정했지. 리앙은 이유 없이 미쳐 날뛴다며 파고다 나무가 손상될까봐 막아야 한다고 했어. 곧 수호자는 모든 기운을 파고다 나무에 쏟아부었지. 갑자기 샤오는 평범한 영혼들이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무슨 일인지 의아해했어. 지옥이 파고다 나무가 모든 성스러운 거리의 중요한 경계라고 설명했어. 이제 나무가 부서져서 영혼들이 직접 빨려 들어가고 인간계도 혼란에 빠질 거라고, 살고 싶으면 자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 그녀가 그와 함께 하려던 순간 갑자기 리앙을 발견했어. 리앙? 과거에 리앙은 형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었어. 형은 자신이 형이라고 했지만 리앙은 형제가 있었다는 기억도 없고 왜 죽일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했지. 우리 주인공은 손을 내밀며 우리가 형제라고 말했어. 리앙은 형제라며 반복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를 너무 미워한다고 외쳤지.
그러자 주인공은 훈련했던 모든 걸 떠올리게 하며 그가 죽음의 섬에서 돌아왔던 일, 자신을 계속 지켜준 여자, 그리고 쓰레기로 만든 집까지 기억나냐고 물었어. 리앙은 눈물을 터뜨리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정했어. 주인공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지. 리앙이 그걸 붙잡자마자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회화나무가 떠올랐어. 그리고 진짜 내 형제라며 형이 마지막으로 전화한 지 오래됐다고 말해줬지. 갑자기 로가 뒤에서 다가와 량을 밀쳤고 단검이 우리 주인공 몸을 꿰뚫었어. 로는 량을 비웃으며 영혼의 주인을 죽여서 갈증을 해소했다며 음산하게 축하했지. 순식간에 주인공은 형의 품에 쓰러졌어. 그때 로의 호위병이 주인공의 호위병에게 저항하지 말라 명령했어. 주인공의 정신력이 주인이 다치면 사라진다고 했지. 량은 왜 마음이 아픈데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도 이상하게 슬픈지 물었어. 주인공은 용기 내서 울지 말라고 다그쳤지. 자신 머릿속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며 그 어둠을 원하지 않으니 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달라고 했어. 갑자기 모든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주인공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좋은 형이 못 돼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더 좋은 형이 되겠다고 약속했지. 그리고 눈을 감자 량이 죽지 말라며 울부짖는 게 들렸어. 자신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지. 로가 크게 소리 지르며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어. 그는 형에게 사과하며 더 크게 울었고 그때 갑자기 조장군이 앞으로 나와 그를 공격하려 했어. 그 순간 엄청난 기운과 불꽃의 아우라가 터져나왔고 모두 어디서 나온 건지 눈앞에 있는 그 아이도 영혼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아해했어. 그의 호위병 운이 말하길 지금 상태는 평범한 주인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자 로가 이건 말도 안 되고 불공평하다며 마치 조씨 집안이 모든 영혼의 주인을 다 모은 것 같다고 외쳤지. 한편 주인공처럼 창에 찔린 주인공의 호위병이 목소리를 내며 주인이 죽었는데 정의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 그는 왜 자신은 죽지 않았느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지. 주인공은 죽든 말든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어. 주인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곧 주인공을 구할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걸 떠올렸지. 상자를 열어 불타는 뭔가를 꺼내며 주인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어. 그 순간 한 생명체가 나타나 호위병에게 장군들과 자신을 풀어준 건 믿지 않았다고 말했어. 생명을 희생해 본긴을 깼지만 사실 조씨 집안의 후손을 찾은 거라고 했지. 호위병은 조씨 후손 중 유일한 전사의 몸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고 말했어. 그때 주인공의 현재 호위병 수호추호가 나타나 그를 따라가기로 했지. 다른 장군들은 주인공이 조씨 가문이라 해도 아직 너무 어리다고 평했어. 하지만 그 경비병은 그들을 설득했고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조 가문을 지켜달라고 간청했어. 장군들은 할 수 있는 건 우리 영웅을 따르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지. 갑자기 슈오차오가 나와서 라오의 경비병인 옌을 붙잡았어. 그 순간 어딘가에 있던 무리들이 멀리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을 감지했어. 그중 한 명이 말하길 그 에너지는 조 가문이 지키던 신성한 보고타 나무가 부서진 데서 나온 거라고. 그 나무의 근원지는 조 땅에 있다고 했어. 다른 이가 그 나무가 부서지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지. 보고타 나무가 락샤사 거리에서 제거된 후 귀신 세계에 대혼란이 벌어졌어. 영혼들이 휩쓸려 갔고 조 가문의 이름 부적들도 파괴됐지. 그 순간 그 에너지가 량도 끌어가고 있었어. 샤브가 량을 붙잡자 량은 자신이 사실 영혼이라고 털어놨어. 그녀는 그가 영혼이든 인간이든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말했어. 바로 그때 그녀는 우리 영웅이 나타나 함께 구원받기를 바랐어. 그가 절실히 필요했거든. 한편 슈오차오와 전투 중인 우리 영웅은 왜 괴물이 그렇게 빨리 회복하는지 의아해했지. 그래서 슈오차오에게 불로 공격하자고 제안했고 슈오차오는 괴물 주위에 불꽃의 고리를 만들어냈어. 그 순간 우리 영웅은 야마 캐논을 사용했어. 이전 영웅의 경비병이 영혼을 잃게 한 바로 그 무기였지. 한 발을 쏘자 갑자기 슈오차오가 사라졌고 우리 영웅은 멍해졌어. 그는 얼른 량이 무사하길 바랐지. 한편 야브가 량을 붙잡고 구하려 애쓰는 동안 힐은 샤브의 경비병에게 혼란을 계속 일으켜 왕국 조직에 합류하라 명령했어. 경비병이 더 큰 소동을 일으키자 힐은 기뻐했고
량은 물러나며 샤브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며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했어.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됐지. 우리 영웅은 귀프 산통을 찾으러 갔지만 그가 대략 3개월 전에 이미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귀프는 피로 쓴 끔찍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사절단이 매복당해 중상 입고 갇혔다는 내용이었지.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그 메시지를 남겼고 조직만이 비밀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삼자 대립의 시대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다는 걸 알리려 했어. 메시지를 읽은 후 우리 영웅은 곧바로 떠났어. 한편 힐은 샤브의 다리를 잡아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녀는 대신 그의 머리카락을 잡았어. 서로 말다툼을 했지. 그녀는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쓸모없는 그 아이 말고 그녀만 원한다고 했어. 그녀는 목숨을 걸더라도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맞섰고 그는 자신의 냉정함을 탓하지 말라 했지. 갑자기 그는 손에서 에너지 폭발을 일으켜 량을 날려버렸어. 샤브가 그를 쫓아 달려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영웅이 나타나 그의 손을 잡으며 량을 다시는 죽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샤브는 딱 맞게 와줬다고 말했고 힐은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새로운 사람에게 궁금증이 생긴 우리 영웅은 그가 누구냐고 물었지. 량은 그가 힐이라고 설명했어. 락샤사 거리에서 난동 부리는 잡초 같은 녀석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대. 그래서 힐은 샤브에게 신성한 나무가지를 한 입 베어 물라고 부탁했어. 샤브가 사과하자 그는 그녀에게 오빠를 잘 챙기라고 하고 힐 쪽으로 향했지. 힐과 우리 영웅의 대결이 시작됐어. 힐은 자신이 엄청 강하다며 고급 호스트 힘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지. 우리 영웅은 자랑스럽게도 자신이 락샤사 거리의 주인이라며 응수했어. 갑자기 힐은 새머리 괴물과 합체하며 이 괴물이 힐의 개인 경비병임을 우리 영웅은 확신했어. 힐은 거대한 모습으로 변해 우리 영웅과 싸우기 시작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슈오차오가 도착해 늦은 것을 사과했어. 우리 영웅은 그에게 골칫거리 경비병을 제압하라 하고 자신은 힐과 상대하겠다고 했지. 슈오차오가 힐의 목덜미를 잡자 샤브는 그가 자신의 수호령이라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 간청했어. 한편 힐은 우리 영웅에게 나중에 자비는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갑자기 우리 영웅은 또 다른 더 큰 수호령을 소환하며 힐에게 얕보지 말라고 경고했어. 힐이 수호령을 보자 우리 영웅은 놀랐냐고 놀렸지. 사람이라면 수호령을 하나 이상 가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힐은 전설의 전사의 몸이냐고 의심스러운 눈치였어. 그 후 전투는 격렬해졌고 곧 힐의 수호령은 그를 버리고 우리 영웅이 소환한 전색에 패배했어. 전사는 힐에게 수호령을 위험에 빠뜨린 겁쟁이라며 조롱했지. 그때 우리 영웅은 힐에게 슈오차오를 도우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힐과 맞서기로 했어. 계속 싸울 거냐고 묻자 힐은 충격에 빠져 있었지. 우리 영웅은 비밀 하나를 알려줬어. 수호 장군령이 7명 있단 사실이지. 힐은 떠나며 조직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어. 갑자기 귀프 산통이 나타나 모든 혼란을 끝내고 락샤사 거리의 평화를 되찾았어. 샤브가 왜 늦었냐고 묻자 우리 영웅은 귀프가 이미 죽은 걸 알고 그를 가장해 왔었다고 했어. 그녀가 그를 죽인 사람이냐고 묻자 잡았다고 대답했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다고 고백했어. 우리 영웅은 보고타 나무를 부수려면 하늘의 힘이 필요했다고 말했어. 그래서 샤브의 수호령을 쓴 거라고. 그게 원래부터 자신이 원한 거였대. 귀프는 세상이 참 좁다며 자신이 상대해야 할 세력이 아직 많다고 말했어. 샤브는 자신이 보고타 나무를 없애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한 느낌에 슬퍼했지. 귀프가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슬퍼하지 말라고 했어. 전설에 따르면 내 신성한 나무 중 하나라도 손상되면 신성한 보고타 나무 뿌리, 용복순과 나무 열매, 황제 포플러 잎, 무궁화 꽃을 모두 모아서 다른 락샤사 거리들을 방문하면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해. 시아브는 놀라서 그 작업이 몇 년이나 걸릴지 신만이 알 거라고 했지. 그는 그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대답했어. 떠나면서 우리 주인공은 정말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어. 귀프는 그가 수호정령 2마리를 소환하느라 지친 걸 알고 있다고 답했어. 또한 시아브의 수호가 너무 복잡해서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지. 갑자기 폭발이 악령들을 쫓아내고 시아브의 수호가 땅에 쓰러졌어.
그 수호는 완전히 차분해진 채 깨어나 그녀 앞에 서서 부드럽게 얼굴을 만지며 자신 같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다고 말했어. 시아브는 재생의 영약에 대해 급히 물었고 그는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설명했어. 그 순간 우리 주인공은 깊은 슬픔을 느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헛된 시간 같다고 말했지. 뒤푸는 재생의 영약을 버린 데에는 1000년이 걸린 그 약 뒤에 큰 사연이 있을 거라고 했어. 시아브가 주인공에게 사과했을 때 량은 왕국 조직이 그녀를 붙잡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 그녀는 인간 세계로 돌아가 거기서 살 수 있다고 했어. 하지만 그녀가 놀랍게도 보고타 나무를 고치겠다고 했어. 자기 수호 정령이 그 나무를 상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 사과했으며 그 순간 그녀의 수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항상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지. 자신을 리라고 소개하기도 했어. 그날 밤 량도 우리 주인공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 우리 주인공은 바보 같은 여자가 보고타 나무를 고치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직접 할 거라고 말했지. 량은 그가 정령이라 락샤사 거리를 떠날 수 없다고 상기시켰고 주인공은 그냥 거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이야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량이 바마 대포를 잡고 나서 루오 장군과 싸우기 시작해. 사건이 빠르게 전개됐어. 수호 루어는 힘을 잃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 순식간에 루오 앞에서 사라졌고 루오는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으며 량은 그를 락샤사 거리 밖으로 던져버렸어. 루오가 인간 세계에 떨어지자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지만 결국 맞아 죽었어. 그때 슈오초오가 량에게 왜 루오를 살려뒀냐고 물었고 량은 그게 그에 버릴 거라고 대답했어. 현재로 돌아와 량은 우리 주인공에게 시아브와 함께 세상을 바꾸러 가자고 했어. 다음 날 시아브는 량에게 다른 거리 입구 주소를 물으며 인간 세계로 돌아가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 갑자기 우리 주인공이 나타나서 국경을 넘고 골목골목 다 통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어. 그녀는 그의 옷차림에 놀라서 쳐다봤고 그는 그 의상이 수호령의 에너지로 만든 심리 갑옷이라서 다른 골목에서도 그를 보호해준다고 설명했어. 그녀가 같이 가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 질문을 무시하고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 자기 수호령한테 자기 옷처럼 갑옷을 만들어 달라고 하라고 조언했어. 그러자 그녀가 네가 그걸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리는 재빨리 하나 만들어서 입혀줬어. 한편 량은 형한테 드디어 떠나기로 결정했냐고 물었어. 형은 그렇다고 자꾸 확답했고 량은 기다리겠다고 했지. 이야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량이 러와 싸움을 끝내고 수호추오와 함께 7일 밤을 향해 홀령, 즉 우리 주인공이 돌아오길 기다렸어. 수호추오가 7일이 지났다며 상기시키려 했지만 량은 여기가 홀령들이 돌아오는 곳이라며 형의 홀령도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했어. 곧 귀부 3통이 나타나서 유령 왕국에서 거래하러 왔다고 말했지. 그러다 갑자기 형이 뒤에서 나타났고 량은 형을 안으며 홀령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어. 그때 귀부가 그를 죽음의 섬으로 데려가겠다고 알려주자 량은 울면서 그와 함께 갔어. 이벤트는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 주인공이 치다야 장군의 사슬을 떼어 량에게 걸어주며 어릴 적부터 락샤사 거리를 지키는 꿈을 꿨다고 말했어. 장면은 다시 량의 과거로 넘어가. 그가 가끔 형을 찾아가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 한편 이야기에서는 우리 주인공이 혼을 되찾았을 때 량의 몸에 살게 되고 둘이 몸이 바뀌었다고 알려줘.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자라났고 량은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남았던 거야. 그래서 샤오주가 량을 따라다닌 거야.